이번 시간은 지난 아현 재개발 1구역에 이어서 북아현 재개발 2구역과 서부권의 대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현장의 이슈에 우리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현 재개발 1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또 북아현 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또 준비했습니다. 네. 북아현 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북아현 지역 2구역은 서대문에 위치해 있어요. 서대문구. 아현은 여기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요. 마포. 여기는 지금 서대문구로 해야 되죠. 자, 여기 전체적인 걸 보면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나가는 게 올 8월에 뭐가 되냐면 사업계획 시행인가가 이제 나죠. 네네. 총회에서 이제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8월에 이제 승인이 나면 내년 2022년 5월경에 관리 처분을 예상해요. 자, 관리 처분이 예상이 되면 지금 현재로 뭐 잘 간다고 봤을 때, 뭐 특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뭐 잘 간다고 봤을 때 6개월 정도 후에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 말 정도에는 이주가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북아현 2와 북아현 3은 동시에 거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정도 차이는 날 겁니다. 1, 2년 정도 차이를 놓고 이제 이루어진다. 여기서 잠깐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네.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는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고 네,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네네. 팔아야죠. 그 이전에 사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이제 총회를 하고 나면 가격이 상당히 이제 뛰는 거죠. 재개발에 투자할 때 단계별 투자라 그래요. 재개발을. 네네. 제일 이제 이 단계별 투자에서 첫 번째가 조합 구성 후 그래요. 조합 구성. 조합이 인가난 다음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면 관리처분 이전 사업계획 시행인가 인가가 났을 때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는 그 이전에는 이제 관리처분에 투자를 하려는데 관리처분에 투자하면 지금은 이제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분 이전에 관리처분이 들어가면 이제 분양권이고 뭐고 다 이제 이전 금지가 되니까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 이 이전에 이제 물건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다라는 거죠. 여기가 약 2,400세대가 들어와요. 여기가 약 4,700세대가 계획돼 있어요. 북아현이. 북아현 3 같은 경우가 4,700세대. 그럼 합치면 대략 7,000세대가 들어오죠. 대략 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7,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제 북아현 이편안이나 다른 구역들도 푸르지오나 이런 여러 가지 구역들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마어마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가 진행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두 번째 북아현이 빠릅니다. 세 번째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여기 아현 1입니다. 아현 1인데 뒤에서 이제 천천히 가겠죠. 여기도 아현 1 같은 경우도 약 지금 계획으로는 뭐 계획은 없지만 약 3,000세대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쪽에 지금 공급되는 물량만 아현 1, 북아현 2, 북아현 3만 합쳐도 근 10,000세대 넘는 세대가 어마어마한 게 중심에 공급이 되죠.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크죠. 네. 자, 그러면 북아현 재개발 2구역을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현역 2호선 아현역 앞에 있습니다. 아현역 앞에서 이 도로를 끼고 현재 이 도로 자체를 놓고 위쪽을 우리가 북아현, 이쪽을 아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대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마포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라는 건 입지적 요소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서대문구의 가치, 그 다음에 마포구의 가치가 앞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아현, 북아현 이 두 개가 이제 다
아연 뉴타운이라는 걸로 해서 형성이 되면 가격 가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기도 지금 북아연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아연 뉴타운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 거는 북아연 2구역을 지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죠. 네, 다녀오신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렇게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그 부가연 재개발 그 2구역 쪽 이렇게 보니까 네. 성당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그 존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네.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당, 종교 시설이죠. 성당, 교회, 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조금 이제 합의가 하기가 좀 어렵죠. 합의하기가 좀 어렵고 성당은 옮긴 예가 없어요. 성당은 옮기질 않아요. 성당은 옮기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교황청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교황청에. 들이 교황청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찌됐든 성당이라는 자체는 거기 안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나 절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보상을 해주고 옮기는 거죠. 네. 옮기고 그 보상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필지를 별도로 주고 보상이 100억 단위 이상이 최소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돈을 다 마련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조합에서는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관공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네네. 관공서 같은 경우도 어차피 헐면 그거를 헌 거만큼을 또 새로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당, 종교시설, 그 다음에 성당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 아니면 관공서 같은 경우 애지간하면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안에 단지가 구성이 좀 애매모호해지죠. 여기도 보면 아연2도 보면 아연동 성당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쪽 성당에 보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 얘기하면 북아연 그 주민센터하고 네네. 복지관이 있어요. 보셨다시피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두 가지는 존치를 시키고 단지 설계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관공서라든지 네. 그런 성당 같은 종교시설은 수익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게 포함되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뭐 심한 경우는 몇백억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장위에 속해 있는 모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 재개발이 그것 때문에 무산될 뻔도 했으니까. 네네네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네.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네. 정 누구라고 네. 있어요. 정모 광운 목사님. 그렇죠. 네네. 그 상당히 이제 그 500억을 넘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팔자를 바꾸려고 그러나. 네, 박사님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던 아연 재개발 1구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북아연 재개발 2구역 수익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수익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아연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또 1등이 되죠. 투자 수익은.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아연 1구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연 1구역이 수익에서는 상당히 높고 북아연 2 같은 경우는 북아연 3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충정로역과 아연역 이 사이를 오기가
거리가 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좀 어차피 이제 아연이 정리가 되고 나면 북아연 2가 정리가 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어찌 됐든 이제 끝쪽 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데는 뭐 가까이 오겠지만 멀리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훨씬 유리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북아연 2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초역세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북아연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남쪽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남쪽이라고 봤을 때 남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망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높지가 않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심하게 제가 표현한 거고 북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조망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다른 면이죠. 네, 그런 거가 좀 차이가 있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려면 북성초를 가야 돼요. 북성초. 그러니까 길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거리가 좀 있네요. 그렇죠. 길을 또 건너서 가야 된다는. 여기 이제 북아연 2의 가장 큰 단점은 초등학교가 이 자체에 없다라는 거가 가장 큰 단점이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계속해서 북아연 재개발 2구역 인근에 위치한 그 서부권의 대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네. 그러면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뒤쪽에 있는 쌍용산 공원, 쌍용산 근린공원에 나와 있고요. 쌍용산 근린공원 쪽에서 바라보는 바로 위쪽이 마포 프레스트자이고요. 마포 프레스트자이는 분양 당시부터 굉장히 어떤 인기를 많이 끌었던 단지고 또 하나는 공사비를 굉장히 많이 지불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가 보이는 거가 우리가 이제 마레프 3단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서초등학교, 이제 꼭대기 있는 한서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실질적으로 아연 1구역과 비교를 했을 때, 아연 1구역이 됐을 때 그 비슷한 광경이 여기 북아연의 뉴타운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이게 선행주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는데 가격 비교를 하거나 이럴 때 역시 이쪽은 마레프를 보고 그 다음에 프레스트 자이를 보거나 이랬을 때 가격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이게 얼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랬을 때 투자의 가치는 얼마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그 영상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서부권의 최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자체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800세대가 넘습니다. 4,000세대 가까이 돼요. 어우, 4,000세대 가까운. 진짜 대단지. 네네네.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는 지금 대조 가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은평구 가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재개발하면 거기가 약 4,000세대 정도 나와요. 거기도 엄청난 세대 수가 있는데 거기는 좀 역세권하고도 많이 멉니다. 근데 서울 중심권 안에서 그러니까 도심권 안에서 4,000세대 가까이 나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최고 단지가 되죠. 애즈간한 뭐 우리가 얘기하면 왕십리 뉴타운이나 이런 건 다 합친 만큼 더 세대 수가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세대 수가 세대 수에는 사실은 큰 장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일 크게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수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가 헬리오시티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둔촌주공이나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겠지만 단일 단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서부권에서 이제 가련이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4,000세대 가까이 나오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레미안이 지금 그다음에 북아연 2, 3이 합쳐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랜드마크를 뺏기겠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있는 공도입니다. 공식적인 도로인데
이거를 자기 마치 도로처럼 사용을 하죠. 실질적으로 하는데 공덕자이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가 있듯이 여기도 3단지와 4단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게 3단지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게 지금 4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 2단지들은 또 별도로 있고요. 특히 3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한서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가기에는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는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가로는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에서 우측에 있는 쪽이 1단지고요. 제 뒤쪽으로 있는 쪽이 2단지, 그리고 앞쪽으로 제가 우측으로 바라보는 쪽이 3단지, 이쪽이 4단지.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공도 지방도로기도 하지만 이 공도에서 4단지까지를 공식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단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역하고 가까운 건 1, 2단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레프를 얘기할 때 소위 가격을 끌고 가거나 뭐를 할 때 1, 2단지 위주로 끌고 가는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3, 4단지는 거기를 좀 따라가는 단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박사님 그 영상을 보니까 네. 그 사거리 한 가운데서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사거리가 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단지 안의 사거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공도 아닌가요? 공도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단지라고 이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라는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되긴 하지만, 통과도로 우리가 얘기하면 공도라고 일반적으로 지방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우리가 공덕자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조금 뒤쪽이 공도로 현상이 돼 있었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단지별로 지금 보시면 1단지, 2단지 이렇게 3단지 해서 4단지 해서 단지별로 해서 공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거리네요. 사거리가 네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나누면 하나의 단지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공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같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효과를, 단지의 한 개의 단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의 공도는 그 앞서서 봤던 우리가 공덕자의 공도와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나요? 많이 차이가 있죠. 여기는 차량 통행량이, 네네. 그러니까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는, 그걸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놨잖아요. 막아놓고 네네네. 통행이 거의 안 되는. 근데 여기는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단지별 안전도는 높은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1단지, 2단지 단지별 안전도는 높은데, 단지에서 단지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일반 도로를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가 어떤 걸 나타내느냐면, 중요한 건 초등학교를 가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어쨌든 초등학교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특히 뭐 2, 3학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빼놓고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 어린애들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갑자기 이쪽으로 가다가 그렇죠. 90%거나 뭐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공도의 포함 여부가 예.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히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지가 돼서 공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헬리오시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9,510세인데 거기는 공도가 없어요. 거의 만세대 가까운 헬리오시티. 네, 거기는 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 가격 차이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입지적인 비교도 되지만 단지 내 삶의 질,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안전도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단지를 보시면 이 각 단지별로 우리가 담이 없어요. 담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세우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냥 도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단지에 별도의 울타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경비적인 문제를 동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각 동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대신에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헬리오시티나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제 고급화된 지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삼성 레미안하고 대우 프루지오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프루지오도 그렇고 레미안도 그렇고 조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조경 신경 쓴 것만큼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레미안 자체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 대기업 아파트, 우리가 메이저급에서도 상당히 조경을 잘하는 쪽에 속해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마레프가 아무래도 그 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프루지오, 그래서 레미안과 프루지오의 컨소시엄으로 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네네. 레미안 하면 또 조경이 굉장히 또 뛰어나기로 우수하기로 유명한데 그러면 그 조경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조경 시설이 갖춰진 곳과 좀 미흡한 곳과 가격 상승의 차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 메이저급이라고 얘기하는, 건설회사에서 메이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브랜드 가치를 따진 게 있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세대당 한 200에서 500, 뭐,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 가치 자체에 보면, 이름값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조경, 왜 그 브랜드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조경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LH가 지어놓은 거 보면 LH는 이쑤시개 꾸며놓은 거죠. 완전히. 그 돈을 다 누가 떼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경 그러면 조경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 이쑤시개 꽂아놓은 것 같은. 지금 30년, 40년 된 어떤 그 LH 단지들이나 주공 단지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네. 진짜 조경이 형편없어요. 네. 제일 그 형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보면 음마는 민영이었지만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조경이 왜 이게 조경이야 이런 거. 근데 여기 이제 레미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조경을 아파트 조경 문화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돼요. 그래서 레미안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전세 나가는 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브랜드 가치 자체에 조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경 하나로 인한 그 레미안의 품격이 좀 더 높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메이저급에서는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잘하죠. 근데 이군 업체들 가보면 조경이 진짜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돈 제일 많이 빼먹기 쉬운 데가 조경이거든요. 네. 분양할 때 조경은 안 보여주니까.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1차에 있어요. 1단지에 있는데 1단지 바로 앞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아현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아현 시장. 그리고 유명한 서울 호떡집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 호떡집이 있고 여기 아현 시장은 시장 재건축이나 이런 걸 여러 번 추진하려다가 좀 안 됐던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여기 지금 시장 재건축이나 이런 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돼야 시장 을 포함한 이 앞쪽이 마무리가 돼야 여기가 완성이 된다. 마포 레미안은 더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영상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각 단지마다의 장단점과 차이점, 특징에 대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초근접해 있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아현역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애호개역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세권 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가깝습니다. 학세권이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하고 가까워져서 양쪽 다 선호하는 단지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자, 어느 단지든지 간에 역을 가까이 끼고 있는 지역들이 가격을 리더해 나갑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가 역하고 가까운 데가 일단 가격적인 면이나 가시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는 거야 단지를 넘어서 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역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단지들이 가격을 리더해 가고 그 가격들이 이제 평준화돼서 나머지 평수에 영향을 미치죠. 네. 여기서도 물론 오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산악형이라는 거. 산악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리더는 1단지, 2단지가 가격을 리더했고 이쪽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겠죠. 왜냐면 서울은 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장 네네. 갖고 하고 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역하고의 문제점이 입지적인 거에서 선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현장의 이슈. 이번 시간에 저희가 부가현 재개발 2구역과 서부권의 강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